1주택 집주인 전세값 5%만 올리면 1년 실거주 인정. 코믹한 기사예요. 자,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체결된 계약 한정,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갖다 인정해주겠다. 자, 정부에서 이러한 유인책을 왜 쓸까요? 자,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전세가는 집계가 상당히 느려요. 근데 월세가가 폭등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가 한 6개월 정도 걸려. 이건 좀 오래 걸려요. 매매는 1개월,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전세 거래는 한 취업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월세가가 폭등하고 있어. 전세가가 좀 상대적으로 늦게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월세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전세가 역시 폭등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세가 안정됐다고 했는데 결코 안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정됐다고 계속 신문기사 나온 구간들이 지금 실거래가 집계돼 보니까 폭등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주택자 집주인 전세값 5%만 올리면 1년 실거주 인정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아포유가 예측한 부분들 예상외로 너무나도 시장에서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이다, 1등이다, 2, 3등이다 이야기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아하부 뉴스 보신 분들 소름 끼치지 않으셨습니까? 아포유 주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잖아. 터키 다음으로, 명목은 터키 다음으로 2등,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면은 1등, 실질 주택가격 지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만들어낸 지수로는 1등, OECD 국가들 중에서 1등이니까 뭐 전 세계 1등이란 표현도 무방하겠죠. 자, 아포유가 예측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양도세 완화도 올해 하반기에 양도세 완화 카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왔잖아. 자, 그러면은 이건 뭐야, 이건.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 대해서 2년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1년을 인정해주는 등의 신규 갱신계약 임차권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 그러면은 2년의 실거주 요건을 갖다 채우려면 4년을 갖다가 임대를 놓으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여기서 주택수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무주택 갭 투자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9억 이하. 왜 이 정책을 쓰느냐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로 인해서 전세가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갖다 정부가 인지하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임대사업자를 갖다 강제 말소하고 나니까 이 부분을 갖다 대리해서 해줄 수 있는, 시장에서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주체가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을 바로 올해 1, 2, 3분기 동안에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늘어났다고요. 무주택 갭 투자자들한테 바로 이 역할을 맡기려는 겁니다. 실거주 요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가 상당히 저감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양도세 완화 조치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세제에 대한 너무 급변하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맹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실제 신규 계약은 현재 전세값 시세와 차이가 크거나 인상폭을 5% 이하로 하는 자율 계약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실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데 이마저 공시가 9억 이하 아파트로 제한된다. 전월세 시장을 주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게 되고 임대차 3법 등 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세값 시세와 차이가 크다. 신규 계약은 현재 전세값 시세와 차이가 크거나 인상폭을 5%로 하는 자율 계약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거주 1년 인정했다지만 다주택자 빠져 전세시장 효과 미지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1주택 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어차피 이런 거 상관없어, 나 저 집 들어가려고 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 사실 1주택 갭 투자자들은 지금은 내가 돈이 부족해서 못 사지만 나중에는 내가 저 주택 들어가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장투로 계약하신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실거주 1년 인정했다지만 다주택자 빠져 전세시장 효과 미지수. 임대료 5% 인상, 2년 계약한 상생 임대인, 양도세 면제,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 인정, 공시가 9억 초과, 다주택자는 제외. 왜 이렇게 고가주택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은 다주택자들은 이런 혜택을, 그러니까 고가주택, 먼저 고가주택은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세가 얼마나 받건 월세가 얼마나 높이건 아무 신경 안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 말은 뭐야? 고가주택을 갖다 좀 더 가격을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그 이야기거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딱 뒤집어서 생각해봐요. 모든 기사들을 한번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 그럼 공시가 9억 초과주택 시장은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네? 맞아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지? 전세가 급등을 방치하겠다는 이야기죠. 월세가 급등을 방치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그 시장은 더 폭등하겠죠. 이제는 이게 이 정도면 합리적 의심이야. 국회의원들 지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가격은 더 상승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한 척 티는 내고 싶거든. 그게 너무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거지. 9억 이상, 공시가 9억 이상 초과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야, 임대료 우리 그냥 마음껏 올려. 그래야 주택가격 더 올리잖아. 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 9억 초과주택이니까. 저가주택 시장 너희들은 올리지 마. 그냥 그러고 살아. 자, 그 얘기죠. 그 얘기. 자, 내년 계약갱 신청권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당근책을 마련했다. 임대료 5%를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할 것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집주인들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2년 실거주 요건을 내세워 세입자의 계약갱 신청권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활용해 집주인이 자발적인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비과세 혜택 늘리거나 다주택자 포함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거주 1년 혜택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민간 임대차 시장에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응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혜택은 다주택자이거나 공시가 9억 초과주택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야? 9억 초과주택은 앞으로 전세가 팍팍 올려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왜? 내가 사는 주택은 주택가격 올라야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사는 집 다 이런 곳이니까. 김인만 경제연구소장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실거주 기간 1년 모자라는 1주택자 말고는 혜택 볼 수 없다.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비과세 혜택을 늘리거나 다주택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되지. 집값이 올라야 되거든, 정치인들은. 실제로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규모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임병철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얼마든지 알 수 없다면서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의 경우 1년 실거주 요건 혜택이 큰 의미가 없고, 반면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1년이든 2년이든 실거주 요건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 효과가 없대. 그냥 미지수라고 이야기한 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도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 물건. 항상 이야기 나오잖아. 중요한 건 다주택자 물건이라면서 지금도 전세 매물이 쌓여 있는데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실거주 목적 매수를 늘리려면 임대차보호법을 완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임대차보호법을 무슨 완화해? 폐지해야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 3법은 폐지되는 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위한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